조국 정국 계속되고 있는데 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죠.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어제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하면서 직무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내겠다고 했는데 어제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이게 보니까 주요 이유로 든 것 중에 하나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저해했다,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뭐 그 근거로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꾸리자라고 제안을 했다든지 또 감찰 강화 통해서 검찰의 그 직접 수사 기능을 좀 제어하려고 했다라는 것 등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 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낼만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일단 이것을 내는 것이 본인들한테 유리하지요. 이 조국 이슈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기는 이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세를 해 나가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으로도 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삭식과 관련된 일인데요. 네. 그동안에 장관들의 경우에요. 몇몇 장관들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때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모두 자리에서 내려와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네. 이것은 뭐 조국 장관 본인도 트위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혐의가 있으면 일단 장관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수사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이미 한 바가 있고요. 그렇죠. 뭐 이것은 뭐 거죠. 상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좀 사퇴를 먼저 함으로써 대통령의 짐을 들여드리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버텨서 전국에 오히려 더 부담을 드리는가 이런 것은 좀 뭐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게 뭐 실제 가능하겠느냐를 떠나서 한국당으로서는 역시 뭐 사퇴 압박의 수단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정쟁을 만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인데 오늘 각 당 아침에 이 발언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은 없길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검찰 수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 장관이 끝까지 자리를 버티다가 결국 11시간 압수수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남긴 헌정사의 큰 오점입니다. 해임 건의안 제출에 대해서도 다른 야당과 다시 한번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 각 당의 반응 뭐 완전히 다른데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도 내고 해임 건의안도 다시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고요. 지금 한국당은 계속해서 이제 조국 정국으로 가겠다라는 게 명확해 보입니다. 민주당으로서도 그렇죠. 이거 막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어차피 이제 이 조국 장관 집에 대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헌정사상 처음이죠. 처음이고 법무장관으로서는 처음인데.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이제 어떤 관여 혐의.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조국 장관 임명할 때 본인의 위법 사항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의 수사는 가족들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서 지금 조국 장관 본인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지금 좀 전에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보셨는데 네. 사실은 저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말만 들으면 꼭 야당 원내대표 주장 같습니다. 검찰한테 별건수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인데 다른 걸 털지 마라는 이야기죠. 네. 이것 때문에 검찰을 상당히 이제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하기 전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개를 굉장히 90도로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셨군요. 이게 왜냐하면 상당히 참 그 여당으로서도 지금 곤욕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사실 어제 압수수색 영장 발부되기 전에 이해찬 대표가 이건 뭐 수사 별거 없는 것 같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가다 보니까 머쓱해지기도 하고 또 당내 반응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지금 그동안 조국 장관을 엄호하던 사람들이 속속 말을 지금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지역구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지금 출마자들 느끼고 있는 이 압박감은 상당합니다. 만약 이렇게 갈 경우에
지금 지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당 지도부는 계속 고집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조금씩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과연 그 민주당이 얼마나 조국 장관을 엄호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정의당도 사실은 지금 또 진중권 난처한 교수가 상황이 됐습니다, 뭐 지금 탈당을 한다고 그래서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범여권, 즉 조국 장관을 엄호하던 범여권이 동시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이번 주 중에 정경심 교수의 소환 또 조국 장관에 대한 사법 처리 만약 이런 수순으로 간다면 여당은 아마 조국 장관을 이제 놔줘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서도 더 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당으로서도 좀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예측이 됩니다. 두 분의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뭐 어떤 입장을 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어쨌든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거는 큰 결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검찰은 그렇습니다. 어떤 지금 검찰로서도 뭐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원회의에서도 엄중함을 잃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평상시에 직원회의에서는 상당히 농담도 섞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에 반해서요. 그래서 검찰도 사실은 뭐 굉장히 껄끄러운 입장일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검찰이 수사를 직접 하기 이전에 이미 나왔던 혐의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저는 오히려 정말 검찰이 처음 압수수색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권 여당이 사안의 엄중함을 좀 미리 받아들여서 판단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권이 지금과 같이 수세에 몰리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사실 뭐 어저께 11시간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표창장 원본 찾으려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수사하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결국 그래도 조국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가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된다는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아보니까 11시간 동안 진행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 압수수색을 들어갔을 때 네. 정경심 교수 측에서 일단 변호인이 온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라라고 네. 해서 이제 변호인이 오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 변호인이 와서 원래 압수수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적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방이라든지 뭐 등등이 적시가 되는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하고 굉장히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검찰 측에서 추가로 영장을 더 발부를 이 했습니다. 추가로 영장을 발부했다는 거는 처음에 영장 받은 거하고 다른 증거물이 나왔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문제는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에 있는 것에서 증거를 입수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법원에 가서 이게 기각이 탄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독수독가라고 그래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수집한 수집한 증거는 네. 증거로 채택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검찰이 일단 내부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PC가 저쪽 방에 있단 말이죠. 그럼 저거를 또 압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한정된 어떤 영장과는 안 되니까 추가로 발부받아서 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예전에도 지금 이 상황 말고 며칠 전에도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번에 두 왜 차례 발부를 기각했다고 했을까? 검찰이 발부를 했더라고요. 왜 이번에 발부했을까? 그만큼 검찰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법원으로 봐서도 필요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제일 핵심 뭐냐면 동양대 말고 이제는 서울대 공익인권센터의 이 어떤 인턴 증명서 네. 이게 이제 위조됐다라는 의혹이 지금 밀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조국 장관을 직접 그렇죠. 혐의에 이건 왜냐하면 넣는 거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조국 장관이 이제 그 교수로 근무를 했고 네. 또 아들이 지금 로스쿨 낸 대학에도 압수수색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걸 비춰보면 아들도 마찬가지로 이 센터에서 그 증명서를 이 증명서를 내느냐.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증거 확보 차원이라고 쭉 연결시켜 보면 어제 압수수색은 정경심 교수보다는 오히려 조국 장관의 어떤 직접적인 혐의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조 장관은 꿋꿋하게 뭐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자택 압수수색이 출근 2시 20분 뒤에 이루어졌다 그러죠. 그 시간 동안에 검찰개혁 간부 회의를 주재를 했고요. 검사회의 대화 지난번에 의정부지검에서 했었는데 내일 또 갖겠다고 합니다. 이런 행보는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뭐 같은 대답을 지금 3번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대통령이 있는데요. 검찰은 검찰의 길을 가고 장관은 장관의 길을 가면 된다. 그 장관의 길을 가는 거라고 조국 장관은 얘기할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제가 있죠. 이것은 본인에게 어떤 불법 사항도 없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과연 본인이 관련된 불법 사항이 없는가 이 문제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이 있을 그 당시만 해도 사실 표창장 위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모두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부분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지금과 같이 많이 밝혀진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상당히 바뀌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대 인턴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조국 교수가 서울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국 교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조국 장관이 장관은 장관 일을 하고 검사는 검사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좀 해당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기국회 일정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지금 이번 주 이제 중에 그 26일부터 이제 대정부 질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다음 주 이제 4일에 걸쳐서 대정부 질의를 다음 하게 주 되고, 화요일까지 하는 거죠? 화요일까지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2일부터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일단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네. 그리고 28일부터는 이제 지난번에 조국 장관 참석 문제로 못했던 일단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걸 일단 진행을 하게 되죠. 뭐 현재로서는 이런 일정입니다만은 과연 이 일정이 제대로 진행이 될지는 뭐 이는 가봐야 아는 일정이고요. 아마 이제 변수라고 한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6일날 이제 곧 귀국 이제 26일날 귀국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가장 분수령이 될 겁니다. 아마 이 분수령이 되면 문제는 이제 뭐 사법 처리가 된다고 하면 문제는 과연 그러면 부인이 사법 처리가 되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국회도 아마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 또 거치에 관심이 쏠리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국정감사 같은 경우도 이제 증인 채택 문제 이런 걸로 지금 왜냐하면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조국 장관 관련된 증인을 한 명도 채택해 줄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와 야당은 또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증인 채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조국 장관이 계속 있다는 전제하에 뭐 검찰 수사도 계속 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된다면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고 조국 장관이 없다면 한국당은 없다면 한국당은 그때부터는 아마 특검 주장을 또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화요일 정치와우장룡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